그 관세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면 중국은 어쨌든 간 총 104%를 부과를 받게 됩니다. 사실 중국은 물건 팔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제3국을 통해서 쏟아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예를 들어 뭐 화학이나 철강 같은 조심할 섹터, 걱정해야 되는 섹터들도 좀 있을까요? 저는 대표적으로 태양광하고 철강 쪽이지 음.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이게 항상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.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거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죠. 거의 이렇게 지금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사실 이제 104%면은 이제 중국도 그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미국에 수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. 물론 미국이 이제 어마어마한 또 강대 국가긴 하지만은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안 되면 유럽이랑 손을 잡으면 되는 거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은 여기서 우리나라가 가장 좀 크게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아마도 태양광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지금 생산량이 1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워낙에 이제 수요는 적은데 공급량은 많이 늘다 보니까 이제 그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. 그리고 이 저가 물량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이제 모듈 기업들은 이제 가격 경쟁력을 좀 잃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벌어졌었죠. 그리고 철강 역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. 최근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중국 대비 굉장히 좀 떨어졌다라는 어떤 이유 때문인데요.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후판을 만들 때 이제 중국산 철강들을 좀 많이 사용하죠. 그만큼 이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철강 역시도 지금 중국에서 이제 공급 과잉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이제 대량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철강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넥스틸이라는 종목은 또 잘 가는 상황이거든요. 이 이유는 이제 넥스틸 같은 경우에 미국 현지에서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찾아보면 더 많이 있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1기 때를 비춰봤을 때 확률적으로 이제 가장 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태양광 그리고 이제 철강 쪽이 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104%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. 그게 오후 1시,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발효가 될 거고, 이 소식 때문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스닥도 한 6% 오르락 내리락 급등세를 좀 시연을 해내기도 했습니다.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 좀 맞불 작전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. 그래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어제도 증시 부양책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긴 했거든요. 그러면 우리 시장 안에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은 여전히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여전히 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이제 미국 쪽에만 치중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에는 이제 내수 부양을 적극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도 있겠지만은 지금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부동산 경기 침체도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중국 경제는 이제 붕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리고 지금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제 그 목표 성장률도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지금 3년 연속 디플레이션 위기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부양하는 어떤 규모를 좀 보게 되면은 거의 역대급 규모다라는 좀 점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의 중국에 대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약간의 좀 의문이 있죠.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관세 압박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% 정도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걸 시적으로 맞출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이제 좀 기대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보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겠고요. 특히나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ODM 쪽 이제 대신 생산을 해주고 이제 기획을 해주는 회사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스맥스
텍사스 이제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제 HL 만도 쪽이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은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조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주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아모레 퍼시픽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모레 역시도 예전보다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의 20-30% 정도는 또 이제 중국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